스메타나 피아노 3중주곡 G단조. 스메타나의 작품표 중에는 실내악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처음 완성된 실내악적 작품은 프루제니우 필젠 에소의 고등학교 생활이 끝날 무렵인 1843년에 나온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체코 민요에 의한 환상곡인데 대단히 약한 자주성 없는 작품으로서 판타지의 비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후에 작곡자 자신이 말한 바 있는 작품이다. 그 후 프라하에 나와서 20대에 쓴 오보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51마디 정도 쓰다만 것과 피아노 4중주곡의 현 부분만을 쓰다만 것이 9마디 정도 남아있다. 같은 무렵에 베토벤의 피아노 5중주곡 작품 44를 열애한 일이 알려져 있으나 다음에 완성된 실내악 작품이 나온 것은 그의 나이 31세 때인 1855년이었다. 이에 9월 6일 장녀를 성홍열로 잃은 슬픈 회상이 그의 유일한 피아노 3중주 곡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곡은 스메타나의 실내악 분야에서의 최초의 걸작이라기보다는 대작곡가에 걸맞는 대작 제1호이다. 그 후 스메타나는 오랫동안 실내악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규모거리가 되어 북 보헤미아의 야브케니체의 은둔한 해에야 또다시 실내악 작곡에 손을 대었다. 자서전적인 현악 4중주곡 나의 생애에서 1876년이 그것이다. 6년 후에는 그의 속편 같은 현악 4중주곡 제2번 1882부터 3년이 나와 그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2중주곡 나의 고향에서 1880년도 쓰여졌다. 스메타나의 실내악 작품은 이것이 전부이다. 실내악이란 본래 모든 악기 중에서도 특히 추상성이 강한 분야이다. 그런데 스메타나에 있어서는 절대 음악에 있어서의 추상에는 그다지 장기가 없었다. 그보다는 그 음악을 통한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추상이란 답답한 수단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특히 더욱 구체적이며 또한 가장 손쉽고 직선적으로 청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오페라와 교향시야말로 그의 창작적 2대 주주였으며 실내악 분야에서 쓴 걸작도 모두 구상에 기울어진 표제음악이거나 아니면 자기 체험의 고백으로 된 것이었다. 스메타나의 장녀는 4살 때 죽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음악적 재능이 많았으므로 이 작곡자 부부의 슬픔은 더욱 컸다고 한다. 또한 당시 스메타나 부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같은 해의 10월 25일에는 제3녀 차녀도 이미 세상을 떴었다가 태어났으나 이 아이도 8개월밖에 생존치 못하였다. 작곡의 시기 1855년 가을 장녀의 죽음에서 2개월 반이 지난 11월 22일에 완성되었다. 초연 1855년 11월 3일 프라하의 신학교 강당에서 열린 실내악의 저녁에서 작곡자의 피아노 오토 폰 퀴니히 술레프 1824부터 98의 바이올린 율리우스 골터만 1825부터 76의 첼로로 연주되었으나 호평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에 프라하를 방문한 리스트에게 스메타나의 자택에서 연주하여 보였던 바 큰 칭찬을 받았다.
출판 1880년 8월 함부르크의 후고 폴레에서 작품 15로서 출판되었다. 오리지널의 작품 번호는 9번이었던 것이 이때 고쳐졌다. 출판된 것은 1855년에 쓰여진 그대로가 아니라 스웨덴 시대인 1857년 5월 및 출판 직전에 작곡자가 개정한 것이었다. 초고와 결정고의 차이는 양 끝의 악장에서 특히 눈에 띄인다. 1977년 프라하의 스메타나 박물관에서 낸 스메타나의 실내악 전집에는 초고 제1악장 전체를 부록으로 붙이는 등 결정고를 얻기까지의 경과를 잘 알도록 꾸몄다. 연주시간 29에서 30분 정도. 곡은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의미로 사용되는 느린 악장이 결여되어 있어서 느린 악장적 요소가 빠른 악장 속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작품의 다양 통일을 고전적인 형식 구성과 당시의 신낭만파의 표제음악 등에서 보는 단일 주제 구성과의 융합을 꾀함으로써 얻으려는 느낌도 보이나 이 점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성공하였다고는 말하기 곤란하다. 악상이나 악기 주법에는 슈만의 실내악곡으로부터의 영향이 엿보인다. 제1악장 모데라토 아사이 지단조 4분의 3박자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꽤 자유로워서 랩소딕한 점도 눈에 띄인다. 우선 바이올린만이 지선으로 연주되는 제1주제 악보 1, 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잘 나타낸 것으로서 전개부에서는 주로 이 요소가 전개되어 간다. 대위법과 평음계적 화성이 두드러진 악장이기도 하다.